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그 다섯 번째 주인공은 주인공이라기보단 주인공들이 되겠습니다. 공민왕 시대를 어떻게 보면 주름 잡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공민왕 시절에 반역을 일으켰던 세 명의 간신, 조일신, 김용, 그리고 최유, 이 세 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 시절의 3대 간신, 김용과 조일신, 그리고 최유. 자, 비슷한 시대에 난을 일으킨 세 명을 한꺼번에 소개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길게 느껴질 수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2편 기철편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이다 라는 말씀도 미리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인물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김용과 조일신 그리고 최유, 이 세 사람이 모두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김용과 조일신의 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출생 연도는 알 수 없지만 김용은 공민왕이 세자였던 시절에 원나라의 볼모로 끌려갔을 때 그 옆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타지에서 서로 굉장히 의지되는 사이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호군이 되었고요. 공민왕이 왕위를 계승한 뒤에는 응양군 상호군이라는 또 직함을 받게 됩니다. 1352년 연저수종공신 1등에 봉해졌고 밀직 부사가 된 뒤에 수충분이 공신의 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신의 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냥 공민왕이 어려운 시절의 옆자리를 지켰다라는 이유만으로 1등 공신으로 총애를 받는 자리에 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드라마 신돈에서 등장했던 김용이 되겠어요. 출처는 MBC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이렇게 능력은 없으면서도 승승장구하던 김용에게도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김용처럼 세자 시절에 공민왕을 원나라에서부터 모셨던 조일신이란 인물이 난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조일신도 역시 왕의 총애를 빌미로 가진 권력을 누리게 되었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던 원나라에 충성하던 기철, 이 일파를 몰아내려는 공민왕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공민왕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의 세력, 정청기, 최화상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기철 일파를 습격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민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친원파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때 기철을 잡아서 해치웠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조일신의 일파는 기철을 놓치게 돼요. 그러자 조일신은 기철 일파에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서 이번에는 공민왕을 기습하여서 억압하고 자신을 우정승에, 정천기를 좌정승에 올리고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이런 어이없는 짓을 벌이게 됩니다. 이 되게 웃기는 거죠. 그때 당시 나라를 뒤흔들고 있던 간신의 무리 기철 일파를 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걔네들한테 공격받을까 봐 무서워서 공민왕을 기습하니까 공민왕 입장에서는 정말 믿고 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이없이 사로잡혔고, 그리고 이 조일씨는 자기가 우정승,
그 다음에 자기 휘하에 있던 정청기를 좌정승에 올리고 또 다른 자신의 측근들도 요직에 앉혀요. 그러면 이제 감히 기철일파가 자신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죠. 어쨌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기철일파를 습격한 것은 결국 국민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바로 요 대목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조일신이 국민왕을 습격했을 때 마침 김용도 궁궐에 있었다고 해요. 오로지 국민왕의 총애 때문에 높은 벼슬에 오른 김용이라면 당연히 목숨 걸고 국민왕을 지켜야 했죠. 그러나 김용은 조일신의 무리에 맞서서 국민왕을 지키기는커녕 궁궐 구석에 숨어만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병권을 잃지 않았던 국민왕은 이인복과 최영 같은 장군들을 불러들여서 조일신의 난을 평정하는 데 성공했고요. 왕의 위험 앞에서 본인만 챙기던 김용 역시 곤장을 맞고 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드라마 신돈에서 조일신으로 나왔던 배우네요. 역시 MBC에서 가져온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김용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1354년 한족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원나라에서 고려에 지원병을 요구하게 되는데 원나라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언어에도 능통했던 김용이 바로 여기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은 거죠. 자, 그러니까 1년 뒤에 거기에 갔다가 돌아온 이 김용은 다시 요직에 중용되는데 그런 거죠. 원나라에서 고려에 지원병을 요구했죠. 그래서 거기에 지원병으로 참전을 했어요. 그것도 보통 신분이 아니라 언어도 잘하고 원나라의 사정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고위직이었겠죠. 그러면 원나라의 어쨌든 병사들과 함께 고위직에 있었던 그가 돌아오니까 고려 조정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을 다시 유배 보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직에 앉혔고 홍희, 정세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정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자리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김용 일파에게 걸림돌이었던 김보의 어머니가 상을 당하자 김용은 김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3년상을 치르도록 왕명을 내리는 계략을 짰는데 이것이 발각되면서 다시 제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권력도 있고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용 일파에게 계속 사사건건 이제 딴지를 건 거죠. 그러니까 김용은 김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김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너는 가서 3년 동안 어머니의 묘를 지켜라고 왕명을 내리는 그런 계략을 짰는데 이게 또 들킨 거죠. 그래서 결국 제주도로 유배를 가요. 그러나 기철 일당이 1456년 모두 제거를 당한 뒤에 다시 이제 그는 정계로 돌아와요. 그리고 무신으로서 진급을 거듭하다가 1361년 홍건적이 침입하자 총병관이 되어서 이들을 막아내는 공로를 세웁니다. 하지만 1362년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정세운과 안우등이 홍건적을 토벌하여 공을 세우자 또 이것을 시기한 김용은 1362년 한 번 더 국민왕의 편지를 위조해서 안우와 이방실에게 정세운을 죽이도록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이 정도면 공문서, 그것도 왕의 문서를 위조한 게 되겠죠. 이후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시 안우를 포함해 이방실과 김림, 김득배 등을 모두 죽이게 됐고요. 또 자신의 악행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한 그는 오빠들의 복수를 계획하던 기황후에게 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공민왕을 몰아내고 더 큰 군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자라는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패턴이 이런 거죠. 국민왕이 원나라에서 힘들게 지낼 때 옆에서 보필했어요. 덕분에 큰 권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웠어요. 공민왕에게 들켰어요. 먼저 공민왕을 공격해요. 이 약간 좀 정신의 흐름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침내 1363년 흥왕사의 행궁에 머무르던 공민왕을 부하들을 시켜서 또 한 번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노국 대장공주가 문을 딱 막고 버티면서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공민왕은 몸을 피할 수가 있었고, 공민왕과 외모가 비슷했던 황간 안도치는 스스로 왕의 침상에 누워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인 척하고 대신 죽은 거죠. 김용의 부하들은 공민왕을 죽인 줄 알고 만세를 불렀고, 김용 역시 당시 우정승이었던 홍언박에게도 부하를 보내서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자, 이게 공민왕과 노국 대장공주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고요. 출처는 경기도 박물관입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공민왕이 살아있고 최영을 비롯한 무신들이 군사를 이끌고 오자 김용은 오히려 최영의 군사들을 함께 이끌고 자신의 부하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반란을 진압한 것처럼 꾸미게 됩니다. 이거 뭐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실로 대단한 응기응변과 연기력을 보여준 겁니다. 공민왕 역시 처음에는 김용을 의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김용을 1등 공신으로 책봉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른 곳에서 잡힌 김용의 부하들이 모든 사실을 자백하면서 이런 김용의 파렴치한 변명도 막을 내리게 돼요. 결국 밀성군, 지금의 밀양에 유배보내졌던 김용은 계림부, 지금의 경주로 옮겨진 뒤에 사지가 찢어지는 극형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최유의 난을 보자면 최유는 위에 두 사람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그는 공민왕이 아닌 충혜왕 때 1342년에 왕을 따라서 원나라에 가서 시종을 들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두 인물이 공민왕이 원나라에 갔을 때 옆에서 보필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최유 같은 경우는 충혜왕, 공민왕보다 무려 3대나 더 앞서 있죠. 충혜왕을 따라서 시종을 들었고 원나라에서도 어사벼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연달아서 과부가 된 재상 조분의 아내 마씨를 강간을 했고요. 해평부원군 윤씨의 아내를 강간하는 횡포를 부렸는데도 결국 살아남았다고 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생마 같은 인물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역시 드라마 신돈에서의 최유, MBC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1345년 자, 충혜왕이 아니라 이번엔 또 충목왕이 원나라에 갈 때도 따라갔던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러니까 두 번이나 따라간 거죠. 성근익 대협찬 보정공신 또 취성군 등의 자리에 오르게 됐고 그는 점점 오만해지면서 자신이 충목왕의 즉위에 가장 큰 공로를 세웠는데 벼슬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불평불만을 부렸고 배전과 민사평 등이 이를 꾸짖자 그들을 폭행하고 그 동생 최원과 함께 원나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결코 정상은 아니죠. 그는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고려의 원망을 품게 되는데 이제 공민왕까지 왕위에 오르고 나자 원항제에게 고려에서 10만 명의 군사를 징발하라 라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군사들을 빼와라 라는 얘기죠. 원항제는 1354년 장사성을 치기 위해서 최유를 고려에 보내서 군사를 독촉하게 시켰고요. 공민왕은 최유를 회유하기 위해서 그에게 다시 높은 벼슬을 내리게 됩니다. 온갖 쓰레기 같은 짓을 다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도망친 주제에 원나라의 위세를 등에 업고 오히려
더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삐뚤어진 증오심과 욕심은 수그러들지를 않았고요. 원나라에서도 조금씩 벼슬이 올라갔지만 더 높은 자리를 원했어요. 그리고 기황후가 자신의 오빠들을 제거한 공민왕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기황후를 꼬드겨서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더 큰 군을 왕으로 추대하자라는 계획을 실행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의 김용하고 비슷한 거죠. 자, 이 사람이 바로 드라마 기황후에서 기황후 역을 맡았던 배우 MBC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1364년 1월 원나라의 군사 1만 명을 거느린 최유는 고려를 공격해서 의주를 포위했고, 그러나 공민왕은 최영과 이성계 등을 불러들여서 이 세력과 맞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최유가 대패해서 다시 원나라로 도망을 치게 되었다고 해요. 몽골군과 항군은 우리가 유인하여 깊이 들어오게 하여 복병을 두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인가 의심하였는데, 달천에서의 패배로 최유의 계략에 빠진 것을 알고는 밤에 거짓으로 우리 군사인 것처럼 하여서 큰 소리로 떠들어 놀라게 하고 동요하게 하니 최유의 군대가 마침내 그 병영을 불태우고 돌아가 강을 건너서 도망갔다. 우리 군대가 추격하여 강에 이르렀으나 미치지 못하였는데 유인우, 강지연, 안복종 등이 피로하여 뒤에 있다가 그들을 잡아 죽였다. 저들의 군사로서 영경에 돌아간 자가 모두 17기였다. 라는 고려사 저료 28권 공민왕 13년 1월에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유를 이렇게 대패해서 도망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최유는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원나라 황제에게 대군을 내어달라고 관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원나라의 감찰사 유련 등은 이미 최유의 간사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정군 보내는 것에 반대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최유를 내치기로 결심한 원나라의 황제는 최유를 붙잡아서 공민왕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화해 좀 하자라는 표시였겠죠. 지들이 먼저 공격하고 지들이 먼저 화해 청하고 어쨌든 공민왕은 그대로 최유를 처형했고요.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노력했던 최유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용과 조율씨는 모두 공민왕이 세자 시절 원나라에서 볼모로 생활할 때 그 옆에서 보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총애를 받으며 높은 벼슬까지 앉았어요. 최유도 마찬가지로 공민왕이 아니라 충혜왕과 충목왕을 따라서 원나라에 가서 그들의 옆을 지키면서 고려뿐만 아니라 원나라에서도 벼슬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었다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만족하면서 살았다면 충분히 왕의 총애를 받는 높은 신하로서 잘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을 발탁해서 벼슬에 오르게 해준 왕과 나라를 자신의 욕심으로 뒤엎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 결과 자신들의 말로 역시 굉장히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뒤숭숭하고 어지러웠던 고려 말기를 더욱 혼란과 공포에 빠뜨렸던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고려의 끝은 더욱 빨리 찾아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공민왕 시절에 반란을 일으켰던 3명의 인물들, 간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